새롭게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24일부터 27일까지 이번 주말이네요. 꼭 기억해 주셨다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아니 전화 연결이 안 돼서 가슴을 졸였습니다. 네, 오늘 어떤 판결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난청을 앓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수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사건입니까? 네, A씨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년 6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2월 16일 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진단을 받고 그 후 몇 차례 받은 청력 재검사 결과에서도 종전과 차이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네, 청력이 저하 또는 손실되는 것을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난청은 크게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뉩니다. 전음성 난청은 달팽이관이나 신경기능은 건강하지만 고막에서 신경까지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중이염 같은 것이 있고요. 네. 감각신경성 난청은 듣는 신경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A씨가 듣는 신경 자체 기능이 저하가 돼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이런 병을 앓게 된 것은 33년간 119 센터의 화재 진압 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장비 소음과 사이렌 소리 등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 주장하면서 2016년 4월경 공무원 연금공단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네. 자, 근데 공무상 요양 승인,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상 요양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공무원이 앓고 있는 질병이나 부상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확인, 즉 공무상 요양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공단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공무원 연금공단은 A씨의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A씨는 이에 공무원 연금공단이 A씨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네, 법원은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먼저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했는데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 하고 판단한 그 이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첫째로 소방관 A씨가 앓고 있는 난청은 그 발병 원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매우 다양한 원인을 의심할 수 있고 사이렌과 같은 소음도 그 원인의 하나로 의심해 볼 수는 있으나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긴급구조 상황으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경운기에 의한 소음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음의 강도나 노출 시간이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이나 노출 지속 시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1998년경 부소장 및 소방팀장으로 승진하여 직책상 소방 업무와 관련한 육체적 부담이 되는 업무보다 관리감독 업무의 비중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비춰보더라도 A씨의 난청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결국 이 A씨 난청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공단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건데 A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가지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네,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까? 네, 항소심에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 유무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추산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한 것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를 들어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어떤 이유들인가요?
네, 먼저 A씨가 소방관으로 근무하였던 제주 지역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663명 중 요 관찰자로 분류된 43명 전원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들의 평균 연령은 48.5세이고 평균 근무 연한은 20.7년인 것으로 봤을 때 33년을 소방관으로 근무한 A씨가 공무로 인하여 난청을 앓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A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공무원 상당수가 난청을 앓고 있다. 그렇다면 A씨의 난청도 공무 때문이다, 일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A씨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원 연금공단이 A씨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역시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현장 업무를 맡아서 난청을 앓게 됐다면 이게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상 요양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판결을 들었고요. 다음 판결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하도록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네,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했다. 당연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의사 B씨는 간호조무사 C씨로 하여금 환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전염성 연속종 좀 어려운데 이건 어떤 질병입니까? 네, 마마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병인데요. 흔히 물사막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의료법 위반인지 문제가 된 건가요? 네, 검사는 의사 B씨가 간호조무사 C씨로 하여금 환자의 물사마귀를 제거하도록 한 것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를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하였습니다. 네. 근데 B씨가 의사인데 왜 어떻게 이걸 시켰다는 것이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법 2조는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간호사는 의료인인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가요? 네, 검사는 바로 그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검사는 의사 B씨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C씨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시켰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먼저 이 사건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의료인이 아닌 이 조무사가 시술을 했어도 괜찮았을 테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정하는 의료 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물사마귀 제거 시술도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 물사마귀 제거 시술, 의료 행위를 했으니까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된다라고 봤던 거군요. 네, 법원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의료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법 80조의 2는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법원은 이 조항을 결국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이 사건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의학적 관점에서의 계량적 판단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 내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환자 D씨가 이 사정들에 비춰볼 때 진료보조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 B씨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네, 오늘 생생법률 한병철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